안녕하십니까. 유스타트 박학근 TV입니다. 요즘 날씨가 꽤 추워요. 예? 겨울에는 이런 추운 맛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추울 때에 진정한 이 살아있는 맛을 느낄 수 있죠. 제가 여기 가평에 참, 그때가 벌써 13년 전인가? 참 이 방법 없이 진짜 절망적일 때에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서울보다 한 4, 5도는 추워요. 그런데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익숙해지고 첫째는 이 공기가 좋다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래도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구경할 데가 많고 산책로도 많고 산이나 뭐 이런데 자연환경, 공기. 지금은 이제 서울 가면 좀 답답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원주택을 또 뭐 꿈꾸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지어져 있는 거 그런 거 사서 아니면은 뭐 임대해서 쓰다가 정말로 내가 여기 살고 싶다 이럴 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지으면서의 그 스트레스 그거 정말 무시 못합니다. 그거 하다가 이 전이 재발된 사람들 많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였나? 지난주에 이번 주였네요. 4박 5일 동안 다녀가신 분이 있어요. 이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이분이 암 발병하고 제 유튜브를 보게 되셨나봐요. 한 3, 4년 전쯤에.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이제 계속 꾸준히 해오셨는 것 같아요. 근데 전이 재발 없이 이제, 이렇게 지내왔는데, 요번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잘못했나, 어떻게 됐나, 이런 궁금증도 있고 이래가지고, 캠프 기간 중도 아닌데, 이제, 그러면은 며칠 오셔가지고, 상담하는 거, 전화 상담은 제가 안 하거든요. 뭐,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야, 이제 뭐,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이라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래 전화를 해가지고 조언을 한다는 것이 그거는 뭐 잘못된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상태를 정확하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걸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며칠 오셔가지고 우리 식사하는 거 같이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셨는데 무기록하고 그분들의 이 습성 뭐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와 현재의 상태, 암의 원인, 앞으로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 때 삶의 목표, 그리고 이런 치료들이 왜 필요한지, 또 지금 선생님 몸의 상태가 어떤데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했을 때의 덕과 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만은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정말 오기를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물론 이제 뭐 그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분은 뭐 좋은 느낌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희망찬 모습으로 가시는 것을 모습 보면서 이런 방송이나 이런 것에 또 이 보람을 느껴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 10명이 찾아와서 다 그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죠.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분이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간다 그러면 인생은 참, 그게 제 힘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그것 또한 인생 참 재밌는 인생이고 참 보람된 인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치료를 아니면은 이것을 선택을 할 때, 수술을 할 때 항암을 해야 될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이 치료에 임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이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해서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해요. 수술합시다. 항암 치료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다 했었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제가 생활 습관이 이제 잘 안 바뀌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라는 것을 마지막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면은 멀쩡한 젊은 이 여자분이었는데 뭐 조그마한 뭐 유방에 요런 암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수술하고 림프질 절제 이제 병원이 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질 절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부종이 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암을 해버리니까 머리 다 빠지고 젊은 아이. 그냥 멀쩡한 사람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럼 뭐 항암 몇 개월 해버리니까 머리 다 빠지지. 부종와 버렸지.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림프질을 복구는 못 한단 말이죠. 그 평생을 이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코끼리 팔처럼 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너무 안타깝다. 물론 저를 좀 일찍 만났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처음 설명을 충분히 들었겠지만은 아마도 제 말은 듣지 않고 그 의사 선생님 말대로 그런 수술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참 너무나 안타깝다. 제가 뭐 의사였으면은 의사 자격증이라도 있으면은 이 말이 신용도가 좀 신뢰가 있어서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럴 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이게 우리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다 잘못된 이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항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항암을 하면은 이게 무조건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뭐 그럼 이제 상담할 때 그러면 의사가 안 죽으라 하면 죽습니까? 이러면은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제가 방법이 없습니까? 이러는데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이잖아요. 내 목숨. 내 목숨이 의사가 살려주고 저거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암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살아남아야 되고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에 무책임하고 이런 분들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제 그런 생활들을 뭐 처음에는 그렇게 전지전능한 이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인수를 펼쳐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현실과 그것이 맞지 않더라 이거죠. 그게 왜 그럴까? 일반 병과 또 암은 또 다른 어떤 치유의 원리가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정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인 병은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막 약간의 그거는 있지만은 그래도 막 팔다리 부러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안 부러지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또 암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 이 내가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나 이걸 어때 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현대의학 치료를 하는 암을 떼어내고 죽이고 나서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암이 다시 안 걸리려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재발되지 않으려고 하는 목표라는 것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건데, 그 목표에서 내가 왜 암이 재발이 되는가에 대한 이거의 질문은 안 하고 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띠내면은 완벽하게 없어져. 처음에는. 근데 몇 개월 지나면은 다시 생겨나. 제가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발에 대한 이거의 대비책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계속 재발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죠. 병원 치료 급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면은 응급실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이 그냥 얼마간에 나한테 시간이 있단 말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나서 비로소 그 치료를 해버리면은 전이 재발이 없는 저처럼 십몇 년 동안 전이 재발 없는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방송을 보는 100명이 아니라 10,000명에 1명이라도 제 같은 이런 전철을 너무나 힘들어요, 그게. 그것도 확률도 낮아요.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내가 이 방향에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저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라고 내가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절망적이고 힘들 때에 정말 이렇게 죽느냐 그럼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종교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뭐 이렇게 힘들고 이러면 뭐 하나님 믿으면 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라씨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에 기댈 언덕을 이 안식처를 하나 만들어줘요, 제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이게 제가 몸이 좋아지면 왜 너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삶의 의미가 중요해졌더라고요. 제가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짜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나의 치유의 이런 경험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알려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은 분명히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이런 치료를 하기 전에 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 재발의 암의 원인도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재발이 계속되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다음에 치료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으면은, 그것은 수술도, 항암도,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재발의 원인의 가장 멋진 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체력이 돼야 돼. 체력이. 이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 힘든 치료를 받고 나면은 다운이 확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구 불능까지 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기의 체력은 상관이 없어. 단지 그 암 덩어리를 어떻게 하려는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숲을 보지 않고 그 나무에게 집중력으로 포화를 실 겁니다. 그러니까 숲이 다 항폐화돼 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체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 몸무게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기력이 지금 있느냐, 내 의욕이 있느냐, 소화가 잘 되느냐, 밥을 먹으면서 이 영양을 흡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이 체력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무턱대고 그냥 치료하다가 결국에는 못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가 수없이 많이 봤어요. 수없이 많이.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오신 분도 그래요. 그런 것을 이제 치료를 할 때 왜 이게 치료가 필요하냐? 왜 이 치료를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사례를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 조언이 다 옳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우리 같은 사람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릴 때에 누가 내리느냐?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 해가지고 성공하는 예들이 많지 않아요. 그거는.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그 할까 말까의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네. 그러려면 공부를 좀 해야 돼.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이런 속된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대부분은 그냥 날려 먹고 편안하게 가려고 그래. 편안하게. 결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근데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누구의 선택에 맡겨버리면 편안해. 근데 그 편안함이 결국에는 이 소단에 개구리 삶아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하다가 그냥 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여러분들 선택 신중히 하시고 본인이 외롭고 힘들고 두렵지만은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치료를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